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 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강원 중원의 젊은 피,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 전쟁 좌우지간 윤민섭 의원과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탄핵 찬성, 반대 진영의 대립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좌우지간에선 이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에서 우리 정치권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 탄핵 심판 이후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주제 자체를 탄핵 심판, 대한민국은 폭풍 전야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좀 전에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를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어요. 12.3 비상기염으로 인해서 탄핵 소추되거나 형사 재판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에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겁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 변호사님?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탄핵 심판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심판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아침 10시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백브리핑을 통해서 했던 얘기가 많은 언론에서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고는 내일 공지를 할 것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번 주에는 아무런 추가 공지가 없을 것이다라고 못을 그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는 많은 의미를 안고 있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내용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특히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쳤냐 안 거쳤냐, 혹은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어땠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임명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거부했던 것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또 엮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발표한 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자마자 지금 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일이 나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할지도 고심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아무리 내용에 대해서 막 얘기해봤자 막상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 논란으로 인해서 각하가 또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가시는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결과는 하세요? 기각이죠. 기각으로. 기각입니다. 네. 기각으로. 네, 각하가 아니라 각하 혹은 기각인데 저는 네. 기각이라고 기각 보여집니다. 쪽에 무게를 두고 네,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각하라고 하시면은 네. 일단 탄핵할 때 151석이 아니라 151석을 이 아니라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200석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발행했던 주석서에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할 때도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서 200석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탄핵을 할 수가 있는데,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원식 의장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151석만 넘어도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의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헌법재판소 주석서라는 거는 해석서인데 해석서에 이미 200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기각 입장이시고요. 네. 중요한 건 아닌데, 윤 의원님. 그러면은 151석 이상으로 지금 해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각하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각하를 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말씀대로 하면은 근데 이제 기각이 될 거다라고 네. 하면은 일단 기각이라고 가면은 네. 일단은 200석이 아니라 150석 넘어도 네. 국무총리에 대한 네. 권한대행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해 볼 수는 있다. 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네. 주의적 각하, 예비적 기각 이렇게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법률적으로만 살펴보면 주의적으로는 당연히 각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각하를 하면서 내용적인 부분에 예비적으로 설시를 할 거예요. 결정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설시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설시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별개의 의견이나 혹은 보충 낼 의견, 거다. 소수 의견을 따로 내서 기각 의견이 많이 나올 것이라 보여집니다. 예. 저는 어쨌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임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것들은 이제 예고편 같은 것 같아요. 예고편이 지금 예고편 발표를 날짜에 나왔으니까 다음 주가 아마 격동의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월요일 날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그리고 수요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나오겠죠. 그리고 금요일 날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면은 그냥 한 주에 지금까지 너무 오래 끌지 않았습니까? 한 주에 몰아서 다 송가자. 이것도 나쁘진 않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당연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용이 된다고? 네, 인용이 된다고 보고요. 그 가장 큰 거는 다른 뭐 거부권 행사를 했다. 그리고 뭐 계엄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뭐 이런 논쟁도 있고 뭐 당정 뭐 국정 운영에 가담을 너무 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가장 큰 거는 헌법재판관들을 국회에서 합의가 됐다는 문서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국회에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그 동의가 돼서 올렸는데 그걸 인지를 안 한 문제. 저는 네. 이게 가장 크다 봐요. 네.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날 결과가 나올 거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서 네. 예. 또 강 변호사님은 기각, 네. 윤 의원님은 인용. 네. 어떤 분의 예상이 맞았는지 한번. 뭐 네. 내기 해야 돼요? 예.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거를 두고 여야는 어쨌든 해석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여당은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 네. 기각이다. 예, 야당은 8대 0이다. 네. 이미 게임 끝났다. 이런 얘기인데 헌재 선고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강 변호사님? 우리 그 윤민섭 그 의원님께서 저희가 지금 3주 차의 뉴스쇼인데 예. 매주 할 때마다 뭐 다가왔다, 다가왔다. 이번 주다, 바로 코앞이다, 이제는 파면이다, 물러간다. 하지만 저는 항상 얘기했잖아요. 지금 평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된다. 뭐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안 된다라고 그 판단을 못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나마 반추할 수 있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사건과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 사건 두 가지예요. 예. 그 두 가지 사건은 한 2주, 14일 전후로 해서 나왔죠. 그래서 2월 25일 날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 야 14일 전후다. 빠르면 일주일이다. 빠르면 10일이다. 3월 7일이다. 아니냐? 3월 14일이다. 아니구나. 3월 21일이구나.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뭐가 다르냐?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측에서 29번의 탄핵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헌법재판소가 그 사건 하나만 했습니다.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 사건이 하나네. 2주 안에 충분히 볼 수 있지. 그런데 지금 탄핵 폭주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면서 그 전에도 많이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했고 그 이후에도 지금 한독수 권한대행이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서 탄핵을 했고 이렇게 많은 일거리를 던져주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선입선출 원칙도 지켜야 되고요. 또 어떠한 재판관으로서의 그전에 해왔던 평의의 관례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민주당이 탄핵 폭주를 했기 때문에 선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윤 의원님. 네. 일단 강 변호사께서도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변론 재개돼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 변론이 재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모르죠. 네, 그것도 아직 몰라요. 모르죠. 예, 아직 모르는데 몰라요. 예, 그렇게 변론 재개될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러면은 마한영 재판관 임명하고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예, 그리고 일단은 사실 이 정보가 다 없는 것 같아요. 여야, 언론 모두.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각자의 그 마음을 담아서 추론을 한 거고 저도 뭐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제 바람을 포함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첫 주가 넘어갔을 때는 이건 8대 0은 확실한데 이 재판부에서 이제 문구를 굉장히 한 땀 한 땀 이렇게 정성 들여서 쓰고 있구나. 이런 좀 추측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넘어갔을 때는 이게 8대 0이 아닌가 하는 물음표가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넘어가면서는 정말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머리로 생각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8대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마음으로는 좀 불안하거나 뭐 이런 심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다행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나오면서 다음 주면 거의 확실하겠다. 네. 늦어도 그 다음 주까지는 판결이 나오겠다는 부분들이고 뭐 판결이 늦어지는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재판관들이 파면에 대한 견해 차이가 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세부적인 사항들을 들어갔을 때도 강론이 굉장히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었구나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지금 수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이견을 조율해서 가급적이면은 전원일치로 판결을 하자. 왜냐하면 이 사회적 갈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전원일치 판결 안 낼 거였으면은 뭐 몇 대 몇 해가지고 각자의 의견 내가지고 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심사숙고하는 부분들은 전원일치 판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문구를 판결문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는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8대 0으로 진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판결문이 멋지게 좀 나올 것이라고 좀 예상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를 놓고 객관적으로 예측을 해보자면 이제까지 헌법재판소가 올해 재판을 해왔던 양상이 예. 한 주에 한 가지 사건만 갑니다. 1주 1이벤트예요. 뭐냐 하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사건 있잖아요. 그게 한 사건인데 그거를 2주 전에 선고를 하고 그리고 그 주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평의 과정만 거쳤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기를 열었죠.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평의 과정만 열었어요.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있습니다. 예. 그 선고를 열고 나머지는 또 이벤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라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면 날짜가 사실 3월 28일이 다음 주 금요일인데 그 다음 주가 4월 4일이에요. 예. 4월 4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마지노선은 그나마 제가 마지노선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설마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들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걸 넘기는 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신뢰를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고요. 평의가 아무리 안 되면 만장일치를 안 가고 뭐 4대 4든 5대 3이든 결론을 내릴지언정 그 4월 18일을 넘기진 않을 것이다. 근데 그 전에는 충분히 수기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강변도께서도 이제 말씀 이렇게 하는데 네. 다음 주에 나왔으면 좋지 않겠어요? 저요? 네, 뭐가 되든 간에 네.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다음 이런 주에, 부분들이 다음 주에 빨리 기각이 예,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각이 나왔으면 네. 좋겠어요. 각하나 기각이 각하가 나왔으면 아니고 좋겠습니다. 저는 인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윤 대통령 기각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아크로비스타에서 사저 정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윤 대통령이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 예. 이런 이준석 그 대표의 이제 말이 있었는데요. 예. 저는 맞는 말 같아요. 이 여러 정황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뭐 기각될 거라 이렇게 확신하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그 주변 참모들이 다 그렇게 조언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사저 정치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저 정치 플러스 김건희 아바타 정치를 할 것이라고 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드러나는 정황들이 굉장히 많고요. 오늘도 김건희 여사 발언 좀 나와가지고 파문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은 뭐하러 가져다니냐. 윤석열 대통령 잡혀가는 거 막을 때 쓰라고 준 거 아니냐. 이런 말하고 뭐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 뭐 그건 아직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네. 지금 그 정황이나 증거들이 분명히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황만 나왔죠. 정황이라고 주장만 나온 거죠. 그럼 청와대 네. 경호처에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아니라고 되는데 얘기 나왔잖아요. 아니다라고 얘기는 정확하게 안 하고 대응을 안 하겠다는 게 더 주포커스가 중심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 여당에서는 계속 공세를 하고 있는데 심사 결과를 한번 보시죠. 경호처에서는 그거에 대한 확실한 부분들이 입장을 지금 안 내고 있는 게 더 의심스럽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김건희 아바타 정치까지 같이 하실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도 관제에 앉아서 전화 많이 하신다는 얘기 들리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 사전 정치에 확실히 나설 것이고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의견 주세요. 일단은 이준석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 보수 정치계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준석 의원을 괜찮으시겠어요? 축출했던 국민의힘의 지난 과오는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차기 대선이든 조기 대선이든 어떠한 장기적인 국가 차기 지도자감에서 저는 이준석 의원이 말하는 시대 정신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시대 정신과 굉장히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의원과 저와 견해가 다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의대 정원 같은 문제예요. 강원도의 의료 확산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 늘려야 되는데 이준석 의원은 그걸 또 반대하고 있고 이 부분이 바로 또 그 부분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기각을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법률가로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각이 이준석 의원은 탄핵 인용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인용을 확신하고 있는데 저는 기각이나 혹은 각하를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개혁신당을 인용을 확신하면서 이미 대선 준비 기획단을 열었고 그리고 나서 대선 후보의 선출 과정까지 거쳤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인용을 확신하면서 아무런 대선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대선 준비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당대표에서 내려와서 본인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탄핵 인용을 확신한다고 하면 당대표에서 내려와서 당당하게 후보자 등록을 하면 되는데 이재명 대표도 긴가민가 한 거예요. 내가 당대표를 내려와서 후보자 등록을 했다가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되면 어떡하지? 애매한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그거보다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내려놓으면 뭔 얘기를 듣겠습니까 또. 아직 뭐 탄핵
결론도 안 났는데 대선 준비한다고 엄청나게 또 여당에서 공격할 거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네. 솔직히 대선 준비들 지금 각 당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네. 다 하고 있고 물밑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국힘도 마찬가지죠. 국힘도 내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드러나 있고 대선 후보들이 자기 발언력 높이려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게 선거가 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입니다. 객관적인 네. 데이터와 과거 사례를 반추해봐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 선고일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때 있었던 5개 정당이 모두 대선 준비위원회를 발족했고 후보자 경선을 시작했어요. 그때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또 그때 바른정당, 또 정의당 이 모든 정당들이 이미 후보자 경선을 탄핵 재판 중에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에 대해서 기각각하를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 인용될 거야. 대통령 내려올 거야. 그러면서 왜 대선 준비 안 하냐고요. 근데 개혁신당은 이러한 선면성을 갖고 있다. 개혁신당은 저랑 결은 다르지만 탄핵 인용을 말하면서 대선 준비라는 선명성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준석 대표가 아까 아크로비스타 사저 정치를 나설 것이라 전망을 했다고 했는데 요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때는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가까이 봐온 사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겪었던 경험을 반추해 얘기한 건데 그 경험은 언제적 경험이냐?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의 경험이에요. 대통령 당선되고 위에 또 많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뭐 사저 정치 이런 건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뭐 진영 간의 갈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첨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각 당마다들로 이 진영 갈등이 너무 심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좀 약간 공개적으로라도 대선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진영 갈등이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당에서도 서로 너무 이렇게 오버페이스 하는 부분들은 사실 좀 내려놓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때는 뭐 했는데 지금은 안 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고려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각 당마다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것들이 뿐이지 정리해 주세요. 라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100% 동의하고요. 짧게 정리해 주세요. 정치적 고려를 하는 거를 헌법재판소도 고려합니다. 그렇죠? 박근혜를 파면할 때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대립이 없었어요. 박근혜를 파면하자가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파면한 거고 지금은 정치적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반반으로 국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헌법재판소도 반반, 4대4 혹은 5대3 나오게 되면 이거는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또 대립 얘기를 속에서 네. 그런 대립 속에서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내려지게 될 텐데 네. 임박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결정에 불복하지 않겠느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요. 여야는 모두 승복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지만 이게 진정성이 없다. 네.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자꾸 드는데 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국힘이 지금 뭐 야당에다가 이제 뭐 승복해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정치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진정성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 메시지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그럼 국힘은 야당 전에 대통령님 이거 우리가 나와도 승복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승복 메시지 좀 내달라고. 근데 국힘은 그거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당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못하면서 야당한테만 계속 이렇게 승복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자면은 어느 강도가 오밤중에 남의 집을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뭐 계획적으로 가서 막 유리창 부수고 들어갔는데 이게 들어가서 이제 뭐 잡혔습니다. 다행히 뭐 주변 지인들이나 뭐 이렇게 이웃들이 도와가지고 그 강도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아니 제가 저희 집에 들어간 거는 뭐 저 사람들 뭐 물건 훔치고 뭐 뺏고 때리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평소에 저희 말을 너무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타일려고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님이 아니 왜 그러면 유리창을 왜 부시고 들어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들어가니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부셨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좀 진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네. 드리면 일단 대통령이 지난 11일 날 구속 취소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실에 명확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탄핵 심판이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평의 과정에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공식적인 발표나 발언도 하지 않겠다. 그냥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겠다. 만약에 그런 메시지를 냈으면 또 야당 측에서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도 비판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고 그럼 양당을 보십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또 혹은 더불어민주당 포함해서 야권을 볼게요. 정의당 포함해서 야권을 보면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장애 집회하고 막 거리에서 선동하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회. 국민의힘은 아니죠.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입장이 장애 집회를 안 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인 지지층들로부터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을지언정 우리는 국민들을 선동하지 않습니다. 지지층들이 나가는 거는 우리가 막지 않겠지만 또 의원이 개별적으로 어느 자리에 가는 건 막지 않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조직적으로 이 집회나 선동, 뭐 시위를 주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이겠다는 그 승복성에 대한 진정성 아닙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당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 있잖아요. 국회에서 일 안 하고 밖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를 지금 장애해서 압박을 하겠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이어갈 것이라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수차례 얘기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이에 대해서 수용하겠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는 즉시효라 그래서 법률 용어로 좀 써드리자면 즉시효, 즉시 효과가 발휘합니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대선 레이스 스타트예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바로 그날부터 대통령 돌아오면 되는 것이고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수용할 것입니다. 자, 일단 그 수용에 대한 부분들은 수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뭐 기각이 됐든 인용이 됐든 이런 부분들 수용을 안 정치권에서는 다만 불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수용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국힘 아까 뭐 사실 그 쌍권이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하고 이렇게 지도부만 안 나가고 있지 3월 1일 날 3.1절 반대 집회에 국회의원들 38명이나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발언했냐. 장동혁 의원, 하나님이 뭐 대한민국을 고쳐주실 거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서천호 의원, 정리해 주시죠. 헌재 뭐 때려부수자 이런 얘기했고 최근에는 강원도에도 이제 뭐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의장께서도 뭐 국힘 소속입니다. 뭐 이렇게 반대 집회 나가가지고 뭐 부정선거 뿌리 뽑자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 발언은 민주당에서 야권에서도 많이 있지만 많이 있어요. 근데 조직적으로 안 나간다는 거죠. 진정성이 있다면 자, 38명이나 나갔는데 만약에 이게 조직적인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시죠.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얘기고 민주당이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런 사과를 안 해요. 네. 이런 얘기들이 있어도 그런 부분들이 딱 한 있다는 문장으로 거죠. 말씀드릴게요. 진정성이 없다. 민주당의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승복해서 상고를 하지 말길 바랍니다. 네. 조기 대선 치른다는 전제에 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누구를 밀 거라고 보세요?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밀 것 윤 같습니다. 의원님. 자기 자신을 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용산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용산에서 어느 후보가 돼야지 나를 위한 도움이 될까 이 계산으로 하고 계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네. 저는 변호사님? 시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판세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정치 지표를 보면 그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지층들이 다 글로 몰려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끝으로 좌우지간 오늘의 주제 탄핵 심판 대한민국은 폭풍전야 두 분의 한 줄 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 의원님. 네, 2024년도에 대통령 각하라는 말을 들을 줄 몰랐었는데요. 한 줄 평은 윤석열 탄핵 심판 각하되면 전두환 각하 독재 시절 부활한다로 뽑아왔습니다. 라임을 맞히셨네요. 네, 각하입니다. 래퍼 같았어요. 네. 괜찮은데. 강 변호사님. 네. 계엄 전 원상 복귀 일상으로 돌아가자. 무엇이냐면 지금 뭐 전국이 어수선하다 하는데 여의도 정치권과 우리 약간 언론계 이 정도만 어수선하지 일반 국민들은 다소 좀 짜증은 나 있어요. 짜증은 나 있는데 평온하게 각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헌 전으로 모든 걸 돌려놓고 이미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말로 한 줄 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탄핵 국면이 길어지면서 우리 국민들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극심한 피로감을 겪고 있는데 재발이 불행한 사태가 한시라도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지간 오늘 함께해 주신 윤민섭 의원,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